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결국 우리는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만들 때 쓰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필요한데 현대적인 서비스들의 구체적인 예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러려고 해요. ML하고 LLM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ML은 구형 AI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LLM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인식하는 최신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LLM이라고 불리는 어텐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봤자 기술적인 이해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모델 개발하실 것도 아닌데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만 얻죠. 이 어텐션 알고리즘 뭐냐면 뭔가 벡터가 들어와. 벡터라는 건 숫자로 되어 있는 별 같은 놈이죠. 그걸 어떻게든 막 변환을 해. 원래는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걔를 어떻게든 변환을 해가지고 476으로 바꾸는 거야. 그 476으로 바꾼 벡터를 가지고 뭘 해? 근본적인 벡터 변환 이용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벡터 변환을 어떻게 하냐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벡터가 들어온 걸 변화해서 그 변형된 벡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LLM하고 인베딩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텍스트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그 내용을 모달이라고 부르는데 모달이 들어오면 일단 토큰화부터 한단 말이에요. 안녕? 뭐 이렇게 하면 그 안녕을 토큰화를 해. 토큰화라는 건 사전에 있는 단어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미지도 토큰화하나요? 맞아, 이미지 토큰화예요. 영상도 토큰화하고 다 토큰화해. 토큰화했으면 토큰이 벡터화돼. 왜냐면 미리 사전에 있어. 이 토큰은 숫자로 벡터로 바꾸면 이거야 라는 복활한 사전이 그 안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입력 벡터가 들어온 거죠.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컨텐츠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이 벡터화의 대상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이런 것만 벡터화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무언가도 다 벡터화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수학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DNA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조직 체계일 수도 있고 매출 데이터일 수도 있고 벡터화한다는 개념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사용됩니다. 그럼 모델 내 어텐션을 포함한 여러 연산들이 있죠. 어텐션만 사용하지 않죠. 레이어 노말도 있고 FFN도 돌려야 되고 뭐 맘마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연산의 결과는 뭐야? 입력 벡터를 변형한 거야. 숫자를 바꿔놓은 거야. 그 결론이 나오겠죠. 똑같은 디코더 모델을 돌렸을 때 최종 벡터를 다 변형하고 마지막 토큰에 변형된 벡터를 통해서 소프트맥스하고 템퍼처나 탑K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조건부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그 중에 샘플링을 해. 하나를 골라. 그리고 그 다음번 토큰을 찾아내. 이게 LLM이야. 근데 여기까지 똑같이 해놓고서 마지막 토큰의 인베딩을 그냥 출력해. 이게 바로 디코더형 인베딩 모델. 인코더형 인베딩 모델은 변형된 벡터들 전체를 평균 내가지고 출력하는데 디코더형 인베딩 모델은 LLM과 똑같이 마지막 토큰 벡터를 그냥 출력해. 이렇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되게 다른 일을 하는 모델이지만 알고 보면 입력 벡터를 변형한 다음에 출력 벡터를 가지고 뭘 해. 다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개발한다는 건 요 변형 연산을 어떻게 하는 모델을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인 거죠. 이걸 파악했으면 사소한 걸 다 잊어버리고 큰 것만 보자고. 입력 벡터, 벡터 변환, 변형된 벡터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 흐름으로 파악해야지만 LLM에 기반한 AI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벡터화할 거야? 문제로 삼고 있는 대상이 있어. 벡터해줄 방법이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변형할 건데 이걸 한마디로 퉁치면 어떤 모델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벡터화할 거고 어떤 모델을 쓸 거야. 벡터 변형을 했어. 모델 2에서. 걔를 어떻게 쓸 건데.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쓰죠. 검색이나 분류를 할 때 쓸 거야. 혹은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쓸 거야. 혹은 생성할 때 쓸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예요. 리트리버를 할 거냐, 디시전 할 거냐, 제너레이션 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없으면 AI 문제로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운영자인데 추천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대상이 뭐예요? 결과는 추천 상품이잖아. 리트리버리라고. 내 대상은 뭐야? 가장 쉬운 대상 중에 하나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야. 어떻게 벡터화를 할 거야?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구매한 상품의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걔를 LLM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들고 이 문장으로 인베딩 해가지고 벡터화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얘가 구매했던 모든 상품의 인베딩 데이터를 평균 내가지고 평균 구매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게 벡터화라. 그 다음에 어떻어? 리트리버에서 쓰는 거. 이 평균 벡터랑 가장 유사도가 일치하는 상품들을 골라가지고 내 추천 상품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현대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야. 이 방법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사고를 해야 돼. 현대 AI로 풀 수가 있어. 이래야지만. 그래서 이 디코더 신경망 구조 하나만 있으면 검색, 분류, 회귀, 생성이 다 가능해. 알고 보면 기존의 ML 따위는 필요 없는 거야. LLM 이용해서 OCR도 할 수 있고 번호판 판단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경우에 구형 ML을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거야. 신형 LLM으로는 해결이 다 되는데 언제 구형 ML을 써야 될까? 이게 오히려 고민거리라. ML의 사용처가 있냐 없냐 이거 우리 배워야 돼 말아야 돼. 안 배워도 돼. 안 배워도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건 아니야.